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 강독 중에서 중세 철학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중세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중세사도 읽어보고 서양 중세사죠, 서양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서 중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걸 듣고 살짝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중세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동양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서양의 중세 철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그 시대에 무엇을 왜 생각을 했는지, 특히 한국에서 서양 철학을 전공할 때 중세 철학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라는 시기는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부터 근세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기니까 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철학은 특히 한국의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신학이나 종교 철학을 연구를 한다면 중세 철학에서 공부할 것도 많고 많은 것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순수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할 때 중세 철학은 별로 언급이 되지 않죠. 그 이유를 쭉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넘어가고 중세라는 시기의 시대적 특징을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것저것 설명합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의 예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에서는 상세하게 공부하고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현대의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논의하면서 언급하는 것들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이것저것이 주로 언급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언급이 안 되는구나. 특히 현대에서 우리가 서양 철학을 이해를 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중세 철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다면 이 정도가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뽑아냈습니다. 그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보편 논쟁이고 다른 하나가 오캄의 면도날이죠. 그래서 보편 논쟁 딱 들어가는 겁니다. 보편 논쟁이란 무엇인가 하면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철학자들이 굳이 철학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생각에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생각 자체를 잘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네가 하는 사랑, 내가 하는 사랑, 저 사람이 하는 사랑,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랑, 모든 사람이 하는 어떤 공통적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도 사랑을 해봤니? 저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말하는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결부되어 있는 것, 즉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때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누구나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하는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이 이름은 사랑으로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편적인 것을 줄여서 자가 되죠. 보편자. 보편자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것. 그것이 보편 논쟁. 그래서 이 영상을 쭉 제대로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미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딱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 강의를 통해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온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즉 보편적인 것에서 곧 이데아가 생각이 나고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사랑 그 자체가 나오면서 뭐뭐 그 자체. 그래서 여기서 소크라테스 철학, 이데아에서 플라톤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대부분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보편 논쟁은 간단히 말해서 이 보편자가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내용은 결국엔 누구 말이 맞더라 라고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상으로 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사상과 철학이 조금 다른데, 철학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떻게 옳은지, 또 그것을 어떻게 따졌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 논쟁의 입장들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으로 어떻게 따졌는지가 나와요. 이것이 보편 논쟁의 내용이고, 이것이 철학으로서 보편 논쟁을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생각의 방식이죠. 그래서 보편 논쟁의 입장들에는 유명론 해서 오직 이름만 있다라는 입장. 그래서 보편자는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말에 뭐가 있겠습니까? 보편자 자체가 이름 외엔 다른 것은 없다. 요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편자라는 것이, 즉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존재한다가 되면은 실제론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론은 비실제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론하고 비실제론이라고 써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비실제론의 이름이 유명론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론이 아닌 것,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실제로 있는 거야. 이런 입장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장된 실제론과 온건 실제론. 과장된 실제론은 보편자가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사람 그 자체가 사과나 책상, 자동차처럼 실제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원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신학에서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많이 택했습니다. 온건 실제로는 보편자가 실제하지만 사물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다른 방식이 뭐겠습니까?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가 존재하는 방식이죠. 추상적인 세계에서 추상적인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고대가 끝나고 중세로 넘어갔는데 철학에서 뭐 주장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 전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이름만 바꾼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저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력이 큰 것이죠. 어쨌든 보편 논쟁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쭉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글로 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편 논쟁에 학자들이 매달린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세가 종교의 영향력이 극도로 크던 시대고, 그래서 철학을 하던 사람도 종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즉 신의 존재 같은 것을 신은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목적을 위해서 철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은 보편자이고,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여기에만 있고 저기에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편자, 어디에나 있는 것, 신의 느낌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은 보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종교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된 실제론 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철학을 이해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그만큼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라도 저렇게 생각할 만하군, 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축인 오캄의 면도날은 간단하게 말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존재자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왜 면도날이라고 했느냐? 면도는 불필요한 틀을 깎아내는 행위고, 날은 그것을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캄의 이 명제, 이 입장, 이 기준은 철학적 논의에서 불필요한 존재자들, 불필요한 논의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짧게 말해서 간결성의 원리고, 오캄의 면도날이 왜 나왔겠습니까? 당시에 중세 철학에서는 보편 논쟁이 성행을 했는데 답이 나오죠. 보편 논쟁에서 어느 쪽이 얼마만큼 옳은지에 대해서 기준을
내용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함의 면도날이고, 이 면도날로 잘라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필요하게 많은 존재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장된 실제론에 따르면 보편자는 이렇게 실제를 하잖아요. 이게 불필요해 보인다. 이거 없어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 그럼 이거 없애지는 겁니다. 옥함의 면도날에 따를 땐 그렇죠. 온건 실제론도 거기에 따라서 보편자가 사물과 다른 방식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따져볼 문제예요. 어쨌든 옥함의 면도날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론들이 있으면 이 이론들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따질 때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좀 더 단순한 기준을 만듭니다. 이 기준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철학적인 사고이고, 사실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이 정도를 아시면 중세 철학의 내용을 자주 만나는 것은 다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다시 근세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